지강호가 10억이 입금됐어라고 말한 순간 지은호는 자기 가족이 누군가의 거래 대상이 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버렸는데요. 그 돈이 지은호의 친어머니 쪽에서 흘러온 거라면 지은호는 누구를 지켜야 하는 걸까요? 지은호는 요즘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가슴이 먼저 아팠는데요. 수술을 겪고 난 뒤라 몸이 예민해진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마음이 더 크게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지은호는 한때 이지혁에게 선배, 내 마음 알고 있었잖아요 라고 말할 만큼 솔직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누구에게도 솔직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 엄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했고 지강호 앞에서는 누나로서 버텨야 했고 이지혁 앞에서는 이젠 끝난 얘기라고 선을 그어야 했고 박성재 앞에서는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다들 지은호에게서 뭔가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흔들린 건 지강호였는데요. 지강호는 원래 자격지심이 많은 성격이라서 자신이 누나 지은호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만 하면 괜히 화부터 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같은 말로 정순이 엄마 마음을 건드리고 뒤돌아서는 후회하는 타입이었죠. 그 지강호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와서 말끝을 떨었습니다. 누나 나 지금 만나야 돼. 진짜 큰일이야. 지은호는 딱감이 왔습니다. 또 빚일 거라고요. 예전에도 지강호 빚이 엉켜서 사채업자들이 협박 비슷한 걸 해온 적이 있었고 그때 지은호는 이수빈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로 점점 노출이 많아지는 시기였고 한번 휘말리면 순식간에 소문이 커질 걸 지은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이번엔 조용히 끝내야 한다는 생각만 붙잡고 지강호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지강호는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고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또 뭐야 지강호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지강호 표정을 보니까 말이 쉽게 안 나왔습니다. 지강호는 늘 허세로 자기를 감추는 편인데 지금은 그 허세조차 무너져 있었거든요. 지강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 10억 받았어. 지은호는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10억? 이라는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지강호는 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안 받으려고 했어. 진짜로. 근데 누나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을 엄마래. 지은호는 그때부터 머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은호는 지강호가 말하는 그 사람들이 뭔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지강호가 얽힌 빚의 줄이 사채로 이어져 있었고 사채는 결국 가족을 잡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10억이라는 숫자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은호는 지강호에게 딱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누가 줬는데? 지강호는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털어놨습니다. 이사장님 그쪽 사람이. 누나간 그거 설득해달라고 10억이래. 그 순간 지은호 머릿속에서 퍼즐이 너무 깔끔하게 맞아떨어졌는데요. 지은호가 친부모를 찾게 된 과정, 친어머니를 클라이언트로 먼저 만나게 된 우연,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간이식 이야기까지 전부가 우연이 아니라면 설명이 됐습니다. 지은호는 예전에 이지혁이 퍼즐이 너무 맞지 않니?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혁이 그때 지은호는 이지혁이 상처받은 과거 때문에 괜히 의심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은호 자신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지강호는 울먹이면서 변명했습니다. 누나 나도 알아. 내가 미친 짓 한 거. 근데 나 진짜 무서웠어.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정순이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 평생 못 살아.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지강호가 엄마를 걱정한 게 아니라 엄마가 무너지면 자기 인생이 끝난다는 걸 걱정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강호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사랑과 죄책감이 섞여 있는데 마지막엔 자기 보호로 귀결되는 사람. 지은호는 지강호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강호야, 너 그 돈 손댔어? 지강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못 댔어. 진짜로. 통장에 그냥 있어. 근데 누나 이거 돌려주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을까? 지은호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돌려주면 끝날 일이 아니란 걸 지은호도 알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10억을 거래금으로 썼다면 그 돈은 선물이 아니라 목줄입니다. 그리고 목줄을 잡은 사람이 원하는 건 결국 복종이었겠죠. 그날 밤 지은호는 집에 돌아가기가 겁났습니다. 정순이 엄마 얼굴을 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정순이는 지은호와 지강호의 엄마이고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버텨서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정순이는 늘 가족끼리 돈 얘기하지 말자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돈이 모자라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정순이가 딸의 간이 10억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정순이는 자기를 찢어버릴 겁니다. 지은호는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이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는데요. 정순이는 지은호가 늦게 들어오자 바로 물었습니다. 은호야, 너 요즘 왜 그렇게 눈이 불안하노? 지은호는 아니야, 엄마 피곤해서 그래라고 웃어넘기려 했지만 정순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지강호랑 무슨 일 있나? 지은호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순이는 지강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절반은 알고 있는 표정이었거든요. 결국 지강호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지강호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10억 받았어. 정순이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지강호는 그 다음 말을 더 잔인하게 뱉었습니다. 누나간 그것 때문에 10억이래. 정순이가 주저앉는 소리가 지은호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를 봤고 지은호는 정순이를 봤습니다. 정순이 눈에는 분노보다 먼저 배신감이 떠올랐는데요. 정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은호에게 물었습니다. 은호야, 너 너를 팔았나? 지은호는 그 질문이 너무 아파서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지은호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정순이 앞에 서면 죄인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간을 팔려고 한 적도 없고 친어머니를 이용하려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순이 마음에는 결과만 남습니다. 딸이 누군가의 거래판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결과요. 그때 이수빈이 집에 들어오는데요. 이수빈은 평소처럼 밝게 들어오다가 분위기를 보고 바로 굳었습니다. 이수빈은 지은호를 한번 보고 지강호를 한번 보고 정순이를 보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에? 이수빈은 늘 사건에 휘말리는 역할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눈치가 너무 빨랐습니다. 이수빈은 결국 지강호에게서 10억이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거 누가 새나가면 끝이에요. 오빠, 아니 지강호 제발 입 닫아. 지은호는 그 순간 이수빈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수빈은 감정에 약해 보이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빠르게 감지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그 세상 쪽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이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금수저 본부장이고 박진석의 아들이며 늘 본부장 자리를 당연하다는 듯이 올라가던 사람이죠. 박성재는 지은호를 오래 좋아해왔고 동시에 이지혁과 절친이면서도 끊임없이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잘해주면서도 어딘가 내가 지키겠다는 방식으로 지은호를 소유하려 했고 그게 지은호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따로 불러서 돌직구로 말했습니다. 지은호, 지강호 통장에 10억 찍힌 거 나도 들었어. 지은호가 얼굴이 굳자 박성재는 숨도 안 쉬고 이어갔습니다. 이건 가족끼리 덮을 일이 아니야. 누가 너를 필요해서 설계했을 수 있어.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설계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지은호가 스스로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은호는 겨우 말했습니다. 성재 오빠, 나 지금 그 말 들으면 내가 아닌 것 같아져요. 박성재는 잠깐 흔들렸지만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내가 더 상처받기 전에. 지은호는 박성재가 진심으로 걱정하는지 아니면 지은호를 흔들어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는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박성재는 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랑이면서 동시에 계산이 섞인 사람. 지은호는 박성재에게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 머릿속에는 이지혁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혁은 예전에 지은호에게 넌 나랑 안 어울려라고 밀어냈던 사람이었고 돈 때문에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하려 했던 과거 때문에 지은호에게 미움을 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지은호에게 가장 잔인한 진실을 덜 아프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지혁 같았는데요. 이지혁은 자기가 무너져 본 사람이라 남이 무너지는 소리를 알아채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혼자 다 끌어안지 마. 강호도 엄마도 너 혼자 해결하면 너 먼저 부러져. 지은호는 그 말의 순간 울컥했습니다. 이지혁이 좋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지은호가 진짜로 혼자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지혁이 덧붙였는데요. 10억 그거 그냥 너네 집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지은호가 이지혁을 바라보자 이지혁은 현실적인 이름들을 꺼냈습니다. 박진석 회장, 고성의 여사, 성재 이런 사람들이 이슈 관리하는 방식이 있거든. 누가 이걸 카드로 쓰면 너네 가족은 기사 한 줄에 끝장이야. 지은호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고성이는 권력욕이 강한 인물이고 박진석과 재혼한 뒤 박영란을 더 높은 세계로 올려놓으려는 사람이죠. 박영란은 화가로 살아가고 싶지만 고성이는 박영란을 약혼과 결혼으로 통제하려 합니다. 게다가 박영란 옆에는 늘 이지환이 붙어 있습니다. 이지환은 이지혁의 동생이고 박영란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하며 고성이의 눈치를 보는 처지죠. 이지환은 가족인 이지혁 쪽과 직장인 박영란 쪽 사이에서 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합니다. 지은호는 문득 이 모든 사람들이 10억 사건에 엮이면이라는 상상을 했는데요. 그 상상은 지은호를 더 빠르게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건이 커지면 정순이 식당은 표적이 될 수 있고 이수빈의 유튜브나 활동은 또 다른 논란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고 지강호는 진짜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AP와 맘대로집 사업 문제까지 겹쳐 돈으로 거래했다는 오해를 다시 뒤집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상철은 집안 분위기를 눈치채고 더 거칠어졌습니다. 이상철은 정년퇴직 이후 가족의 경제가 흔들릴 때부터 늘 현실을 강조해온 사람이었죠. 이상철은 지은호의 집안까지는 직접 관여할 수 없지만 이지혁이 다시 무너지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이지혁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또 쓸데없는 정의감 부리다가 집안 말아먹을래? 김다정은 이상철 옆에서 조용히 말렸습니다. 김다정은 전 초등교사라서인지 늘 누구 편을 들기보다는 아이들 마음을 먼저 보려는 사람이었거든요. 김다정은 이지혁에게 지혁아,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사람인지 자존심인지 구분부터 해라라고 낮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지혁 집안의 최고 어른 조옥래 할머니 이야기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조옥래 할머니가 쓰러지고 가족들이 허둥대는 장면이 지나갔죠. 이지혁은 조옥래 할머니를 통해 가족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조옥래 할머니의 빈자리는 이지혁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절박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이지혁은 이제 지키지 못한 것들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강호가 두 번째 폭탄을 꺼냅니다. 지강호는 돈을 받는 과정에서 들은 말을 떠올렸는데요. 지강호는 지은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그쪽에서 누나 간접합 여부 이미 확인했었다고 그런 말도 했어. 지은호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지은호는 예전에 병원 기록이 어딘가 애매하게 비어 있었다는 느낌, 그리고 누군가가 검사를 앞서 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떠올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 깨달았는데요. 친어머니가 정말로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라면 지은호에게 건네졌던 따뜻한 말과 눈물은 진심이 아니라 전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지은호는 지강호에게 묻습니다. 그럼 나를 좋아해준 게 아니라 그냥... 지강호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지은호 가슴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사람을 잘 믿는 편이었고 그 믿음 덕분에 버텨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밤 정순이 엄마 방 앞에서 한참 서 있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엄마 미안해라고 말하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막상 문고리를 잡으니까 더 무서웠습니다. 정순이가 내 딸 왜 이러노라고 한마디만 해도 지은호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정순이가 먼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를 한참 쳐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엄마는 너를 엄마로 지키고 싶다. 지은호는 그 말에 눈물이 났는데요. 정순이가 지키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강호는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지강호는 10억을 돌려주면 사채 쪽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돈을 주면 친어머니 쪽의 요구가 더 노골적으로 변할 겁니다. 지강호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10억은 선물이 아니라 목줄이고 그 목줄은 지강호 목만이 아니라 지은호 목에도 걸려있다는 걸요. 이때 박영란 쪽에서도 불길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박영란은 고성이가 강요하는 약혼을 피하고 싶어 하는데요.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을 지키면서도 고성이의 눈을 의식해야 하고 동시에 형 이지혁에게도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에게 말합니다.
영나 씨, 지금은 조용히 있어요. 큰 판이 움직이는 중이에요. 박영란은 그 말을 듣고 더 불안해집니다. 박영란은 늘 그림 앞에서는 당당하지만 지방 권력 앞에서는 작아지는 사람이었거든요. 박영란은 큰 판이라는 단어에서 자기 삶이 또 누군가의 판 위에 올라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박진석은 이런 분위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박진석은 기업가로서 스캔들이 회사에 불을 붙인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무심한 듯 말하지만 사실은 경고합니다. 성재야, 집안 밖일에 너 이름 엮이지 마라. 박성재는 웃듯이 넘기지만 속은 복잡합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지키고 싶지만 그 과정에서 박진석의 뜻과도 부딪힐 수 있고 이지혁과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좋아하는 마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승부욕인지 스스로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은호는 결심합니다. 지은호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고요. 지은호는 지강호에게 말합니다. 강호야, 너 이제부터는 내 말 들어. 이거 내가 먼저 터뜨릴 거야. 지강호가 놀라서 묻습니다. 뭘 터뜨려, 누나? 지은호는 숨을 길게 내쉬고 대답합니다. 10억의 진실. 누가 우리를 거래했는지 내가 먼저 밝혀. 지은호는 이지혁을 떠올립니다. 이지혁은 늘 지은호에게 너는 너대로 해라고 말했죠. 그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지금 지은호에게는 이상하게도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이제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누나, 누군가의 짝사랑으로만 살지 않기로 합니다. 지은호는 지은호로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강호 핸드폰이 울립니다. 지강호가 전화를 받자 얼굴이 하얘집니다. 지강호는 통화 내용을 다 말하지 못하지만 지은호는 한마디만으로도 알아챕니다. 상대는 지강호에게 약속 지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강호는 지은호에게 속삭입니다. 누나 그쪽에서 누나를 확실히 묶어두래.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차분해집니다. 이제야 확실해졌거든요. 이건 설득이 아니라 협박이고 가족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지은호는 지강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강호야, 우리 엄마 정순이는 돈으로 못 사. 그리고 나도 그래. 하지만 지은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지은호 마음 한구석은 너무 무섭습니다. 정순이가 이 사실을 견딜 수 있을지, 지강호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이수빈이 또 어디까지 말해버릴지, 박성재가 이 일을 명분 삼아 더 깊게 파고들지, 이지혁이 지은호를 지키려다 자기 인생을 또 걸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함 속에서 지은호는 가장 잔인한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게 됩니다. 지은호, 너는 내가 살고 싶니? 지은호가 그 질문에 답을 내리는 순간 10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가르는 칼이 됩니다. 그 칼이 지강호를 자를지, 정순이를 자를지, 지은호 자신을 자를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한데요. 이제 화려한 날들은 사랑 이야기의 속도가 아니라 진실이 터지는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었습니다.